노자의 사상으로 배우는 내려놓음과 삶을 가볍게 하는 지혜.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몸은 쉬고 있는데 머릿속은 쉴 틈이 없네. 별일 아닌데도 왜 이렇게 집착이 될까? 살다 보면 몸이 힘들어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서 지치는 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 무게의 정체는 다름 아닌 붙잡음 그리고 집착이죠. 오늘은 노자의 사상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내려놓음의 지혜를 우리 일상과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내려놓지 못할까? 현대 사회는 그야말로 경쟁과 비교의 연속입니다. 회사에서는 성과를 붙잡아야 하고, 가정에서는 체면을 붙잡아야 하며, 인간관계에서는 자존심을 붙잡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던진 짧은 한마디. 이 보고서 왜 이렇게 했어? 그 말 한 줄이 퇴근 후에도 머릿속에서 맴돌죠. 밥을 먹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놓이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가 SNS에 올린 여행 사진을 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고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가족과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무심코 한 행동이 자꾸 마음에 걸리고 자식에게 했던 잔소리가 하루 종일 미안하게 남습니다. 결국 우리의 하루는 놓지 못한 감정과 생각들로 가득 차버립니다. 노자가 말한 내려놓음은 무의자연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무불이. 억지로 하지 않아도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 여기서 무의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주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 이게 바로 노자가 말한 내려놓음의 태도입니다. 강을 보세요. 물이 흘러가는 건 힘을 주어서가 아니라 그저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조정하려고 할수록 꼬이고 놓아둘 때 오히려 제 길을 찾아갑니다. 강함보다 부드러움이 오래간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은 남는다. 겉보기에는 단단한 나무가 폭풍에 부러지지만 연약한 풀잎은 꺾이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붙잡는 사람은 결국 관계가 부러집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은 오히려 관계를 지켜내죠. 회사에서 동료와 다투었을 때 내가 옳다는 고집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회복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말 한 줄을 내려놓는 것이 사랑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비움의 철학 그릇은 비어 있어야 쓰인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릇은 비어 있기 때문에 쓰인다. 우리는 자꾸 채우려고만 합니다. 돈, 지위, 인정, 명예. 하지만 가득 채운 그릇은 더 이상 무엇도 담을 수 없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음속이 과거의 후회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상대방의 진심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내려놓음은 결국 비움이고 비워야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현대인들이 가장 내려놓지 못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과에 대한 집착.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 이 마음 때문에 늘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둘째, 비교하는 습관. SNS에서 친구의 소식을 보면서 내 삶을 자꾸 하찮게 여깁니다. 하지만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새는 큰 하늘을 날고 작은 새는 작은 둥지에서 산다. 각자 다를 뿐이다. 셋째, 과거와 미래의 무게.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앞으로 잘못되면 어떡하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둘을 붙잡느라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려놓는 건 결국 포기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짐을 버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챙기는 지혜입니다. 여행을 떠날 때 짐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이것저것 다 챙깁니다. 하지만 결국은 꼭 필요한 것 몇 가지만 들고 다닐 때 여행이 훨씬 가볍고 즐겁습니다. 삶도 같습니다. 내려놓음은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정말 중요한 것만 붙잡겠다는 선택입니다. 일상에서 내려놓는 작은 연습.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말 한 줄 내려놓기. 상대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말, 자존심을 지키려는 말. 한 박자 쉬고 내려놓아 보세요. 그 순간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비교 내려놓기. SNS를 볼 때마다 올라오는 부러움과 질투. 그때 노자의 말을 떠올리세요. 강한 바람도 오래 불지 않는다. 비교는 순간일 뿐, 나의 삶은 나만의 길입니다. 후회 내려놓기. 그때 왜 그랬을까? 이 말은 나를 2번 괴롭히는 말입니다. 한 번은 그때, 또 한 번은 지금. 그 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현재가 가벼워집니다. 내려놓음이 주는 선물. 내려놓음은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는 것 이상을 줍니다. 첫째,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말 한 줄, 고집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 가족과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둘째,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에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에 평화와 기쁨이 들어옵니다. 셋째, 삶이 단순해집니다. 너무 많은 걸 붙잡고 있으면 늘 복잡합니다. 내려놓으면 단순해지고 단순해지면 본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이 품격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의 시작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은 말은 관계를 살리고 내려놓은 비교는 나를 살리며 내려놓은 집착은 삶 전체를 살립니다. 옷은 낡아도 괜찮습니다. 지갑은 얇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지 못한 마음이 쌓이면 그 무게가 우리를 더 늙게 만듭니다. 반대로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자유롭고 젊어 보입니다. 그게 바로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의 삶,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이제는 내려놓을게.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가벼워진 마음과 가벼워진 손가락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